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상승 마무리를 진행했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 이상으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2,500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2,500선 상단은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오랫동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저항선이 한번 뚫렸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횡보하는 사이클로 진입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 이외에 반등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는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3,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10억을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연이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망세가 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은 4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더 코스피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점을 찍고부터 거의 600선부터 800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이 거의 전고점 가까이 위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월봉도 이제 확실히 반등을 해주면서 저점을 딛고 추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좀 급등을 했다면 지금 2차 전지가 급락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테마로 또 조금 이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들이 같이 또 올라가면서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지금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중견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좀 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합니다만 코스피처럼은 물량을 계속 모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단기성 물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300원 마무리했습니다. 0.5원 상승했고요. 그래서 1,300원 수준에서 계속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 라인, 바닥 라인 이렇게 이제 형성을 했던 박스권이 사실 전주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한 수준에서 지금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300원 아래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파산 위험 때문에 좀 불안감이 확산을 했다면 이번 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좀 이제 완연한 증시 반등이 조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뱅크런에 대한 사태에 좀 빠르게 정부와 그런 글로벌 기관들이 좀 대응을 해주면서 그런 불신들이 조금 해결되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이제 조금 불안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 위치상으로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이제 멈추고 그 다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차례죠.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유동성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차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상승 사이클이 다가올수록 환율은 떨어질 거고요. 그 상승 사이클이 다가올수록 이런 위험 지표들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증시고요. 미국 증시는 네, 선물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큰 상승 하락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급락보다는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네, 확실히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7%입니다. 그래서 뱅크런에 대한 위험으로 불안감으로 좀 이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3.5%, 3.6%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저점을 낮춰가는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서 점점 네, 이 국채 금리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증시와는 이 환율과 국채금리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증시 확인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틀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때 이제 주 후반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94% 상승했고요. 16,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표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사실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 아래로 반등을 했고요. 사실 거의 보합 마무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이제 흔들면서 주가가 진행이 되었고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도 네,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고 시간 외 이 가격도 10원 정도 네,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연일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해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흔들었는데요. 확실히 그 다음날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16,000원 수준, 네, 그 수준에서 주가를 좀 받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줄었고요. 37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500만 주 이후에는 사실 눈에 띄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치고 나가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주기를 바랬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완연하게 이제 지지 라인을 점점 높이면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1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했는데요. 내일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21선 지지 라인을 좀 더 이제 두텁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줄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줄 것인지 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지금 하루 상승, 하루 하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 라인에 대해서만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지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였기 때문에 이제 고점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높아지는 방향이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볍게 이제 17,400원을 돌파했던 것을 또 이제 슬그머니 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17,400원을 또 한번 이제 강하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매수했던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물량이 매도로 이제 쏟아지면서 지금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보는 그 최저점 라인에서부터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봉도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네,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이제 주가를 계속 이제 똑같은 자리에 가둬놓는 느낌이지만 그 아래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네,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네, 주인데요. 3월 달에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제 내일부터 해서 한 3일 정도가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15만 9,500주, 16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연일 좀 빠져나가다가 오늘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매수 중에는 금융 투자가 13만 5천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같이 좀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이틀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와 이 사모펀드가 양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크게 뭐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많이 매수했다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계속 이어오던 그 패턴을 깨고 이제는 3월 중순부터는 좀 이제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크게 지금 수급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확실히 채워놨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투자자들은 뭐 투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자자와 지금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뭐 주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늘었습니다. 1026만 주로 증가를 했고요. 930만 주에서 또 90만 주 정도,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80만 주에서부터 빠르게 지금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7일도 이제 1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무난하게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6만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공매도 거래량이 줄었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대량 상환을 했다가 다시 그 공매도 수량을 채워 넣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쇼츠 영상으로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네이버에서 혹은 그냥 이 검색어에 공매도 대량 보유자라고 치시면 KRX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공매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이제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이 종목별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내리다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고요. 국적은 이제 영국입니다. 그래서 최초 의무 발생일이 9월 2일부터고요. 작년 9월 1일이죠. 그래서 작년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자, 작년에 9월 2일이 언제였는가 하면 자, 우리가 그 블록딜 발표 이후에 그죠? 공교롭게도 딱 거의 블록딜 발표 수준에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공매도를 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대량 보유자 의무 공시 기준은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했을 텐데요. 전체 주식수가 6억 3,800만 주이기 때문에 그 0.5%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300만 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1,000만 주라고 한다면 그 30% 이상을 지금 최소로 모건 스탠리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에 대한 움직임도 이 공매도 잔고와 상당히 관련이 있게 움직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20일 평균으로 보았을 때 그죠?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한증권에서 JP 모간에서 이렇게 창구에서 모간 서울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최근 5일 동안에는 모간 서울과 신한증권에서부터 상당히 매도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건 서울이 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네, 공매 상환이 되었고 또 여기서는 공매 수량이 확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보면 자, 9월 2일부터 공매도 대량 보유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모간 서울이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제 공매도를 이용한 네,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 발표 수준까지 지금 이제 블록딜이 이제 요때였죠. 네, 그래서 블록딜이 이제 실시가 되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모간 서울이 좀 물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물량을 이용해서 이제 공매도를 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 물량을 지금 이제 다 공매도화 시켰다가 상환을 했다가 다시 공매도를 채워 넣는 움직임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그 수량을 지금 다시 메워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딜 물량이 어떻게 보면 소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우상향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좀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위 50개의 그런 종목들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네, 대차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늘어났고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3일 동안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70만 주로 대차 잔고도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400만 주에서 2,600만 주 수준으로 지금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최근 한 5일 정도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모간서울과 신한증권 창구로부터 계속 이제 쏟아지는 물량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장중에는 모간서울이 매도가 크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80만 주가 잡힐 정도로 장 이외에 또 매도를 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만큼 네, 매도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한증권 창구로 좀 많이 매도가 쏟아지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 물량이 20만 주 매도해서 당일이 3만 1000주로 이제 플러스로 네, 오랜만에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쏟아지던 매도 물량이 오늘 이제 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루 반짝 매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 왔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12.09% 수준으로 12%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한 300만 주가량이 매도가 쏟아졌는데 그 매도가 다시 공매도화 되면서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가를 올려가면서 공매도 상환을 했다가 다시 주가를 내려가면서 공매도를 채워 넣는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준점에는 옵션 만기, 그죠?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건설 위주로 좀 이제 그 거래가 나왔다는 걸 보았을 때는 의무 보유를 채우고 나서 네, 그 보유 기간이 끝났을 때 공매도를 다시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한번 이 물량을 매집을 하던지 네, 결국에는 주가를 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다시 한번 또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공매도가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 네, 이렇게 공매도 잔고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이제 넘어가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오후 2시죠. 2시에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네, 그 관련한 소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기사를 막고 있다. 네,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한번 기사를 냈는데 그게 이제 실수였는지 뭐 의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사 하나 이외에는 전혀 네, 지금 금액에 대한 뭐 누가 수주를 했는지 누가 얼마나 금액을 가지고 네, 계약을 하는지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전 주기기에 대한 계약을 산업장관부가 내일 이제 2시 10분에 계약 체결을 한다라고만 일정만 네,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이제 2조 9천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한다라고 오픈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 금액이 터무니없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조 9천억 정도는 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우리가 알던 그 사실이 그냥 다시 한번 확인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기사가 막혀 있다가 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주목이 되고요. 최근에는 그런 소식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좀 테마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300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도체 종목이 움직였다가 이번에는 OLED 관련 종목을 움직인다고 해서 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네, 디스플레이 종목이 오늘은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내일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을 때 이 관련한 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 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금요일에 소식이 나왔을 때 끔틀거렸었는데요. 그걸 이제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확실히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조 수주를 하고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조 수주를 했을 때 결국에는 추후에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와 매출액 증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쌍바닥을 찍고 네,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도 마찬가지 지금 주가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월봉을 좀 확인했을 때는 한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전기술도 네,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힘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내일도 이제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정말 이제 뜬금없이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를 막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소식이 있을 건가? 네, 그런 것들도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계약 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방향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를 좀 횡보를 오랫동안 했지만 확실히 좀 올라가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그 발표 이전에 지금 이제 해외 원전 운영국의 전문가들을 또 이제 우리나라에 초대를 해서 지금 이제 직접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련원자력이 28일부터 31일까지 한수원 본사 및 원자력 유관기관에서 원전 운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과학기술 방문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IAEA 운영진을 비롯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10개의 정부와 그 다음에 원전 운영사, 규제기관 소속 20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간 원전 산업 협력 현장을 둘러보고 신기술 개발 현황과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를 한다라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그죠? 내일이죠. 29일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NSE 등을 방문해서 디지털 트윈과 형상 관리, 인공지능 원격 감시 등 선진 기술을 활용한 원전 운영 기술 소개 및 토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UAE에 건설 중인 1400메가와트급과 그 다음에 유럽의 신규 규제 요건을 반영한 1000메가와트급 노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또 이제 관련한 노형 제작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규모를 보고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소식들이 무마되기보다는 그 관련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고, 주가가 그러고 저점을 점점 내려가면서 하향 추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빼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하락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숨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원전 관련해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수주가 나왔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정말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다 관련한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진행되고 결국에는 어떤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지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저 10개국 운영진이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직접 볼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원전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이 2조 원을 출자 받았고요. 그래서 수출 기업의 지원 여력을 계속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 통화 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 원전 분야에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그런 수주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유럽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정부 보조금이 좀 높아졌을 경우에 유럽에 대한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럽의 법안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타겟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 관련 규정이 좀 모호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유럽 진출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타겟이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었고요. 그 타겟이 원자력 산업보다는 좀 이제 그 관련한 정부 규제, 뭐 그런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뭐 90%까지 혹은 80%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런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런 협력 그 좋은 사례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두 번째 프로젝트죠. 민간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또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립구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3파전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중국과 러시아도 원전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5파전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관련 기술은 좀 이제 안보상으로 해서 배제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미국도 사실 진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를 위한 시장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3파전을 진행하면서 경쟁을 하되 또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구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만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 원전 동맹을 하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이 그때 거의 2배 이상, 3배까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딱 이제 4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이 또 왔습니다. 근데 근 1년 동안 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죠. 재가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가 그 작년 5월에 이 한미 협력 다음 그죠? 그 다음 달이었죠. 6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 사장단이 와서 한수원과 한전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을 좀 우려해서 조금 이제 방어를 했다면 웨이스팅하우스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특히 폴란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소송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근데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 지금 그런 한수원과 한전이 중재 신청을 했던 것을 이제 철회를 하면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해결이 되든지 그 둘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되는 것은 이 한전과 한수원이 다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는 건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협력을 했을 때는 특히 이제 폴란드 원전부터 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프로젝트와 민간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둘 다 이제 협력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UAE까지 자금을 보태서 제3국의 그런 원전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그 협력에 대한 결과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달, 4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아무래도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해결되지 못했던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언급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그런 기술력을 경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은 괜찮겠지만 피 터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다음 달 정도에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4월에는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하반기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구체화 혹은 확정이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아니고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전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처럼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조정을 계속 줄 듯 하면서 버티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오늘은 이제 이런 반도체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요. 이 원자력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은 뭘까? 2차 전지 안 오른 종목이 뭘까?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자리를 잡고 기다리다가 점점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가 저점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네, 그런 시세가 왔을 때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좋긴 하죠. 네, 지겹지도 않고 계속 이제 종목도 바뀌고 매일매일 이제 수익을 보니까 근데 그럴 확률이 저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 이렇게 이제 시장에 따라서 그런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이 가능한 이런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이제 힘차게 다시 올라가서 17,000원 이상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았을 때는 또 이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내일 네,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